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과 이어지는 부분이 급팽창 우주론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속 팽창 우주라는 새로운 우주론에 대해서 들어가 봅니다. 급팽창 우주론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 이러한 한계점을 위해서 등장을 한 상황에서 빅뱅 우주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들어가 줘야 돼. 따라서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함이지 빅뱅 우주론이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거 조심. 빅뱅 이후에 10-36초, 10-34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1초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아래 그래프랑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1초라는 시간도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이잖아. 그거보다 훨씬 전에 그러니까 우주 탄생 이후 아주 초창기에 그때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라는 게 급팽창 우주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때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한계점들을,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 일단은 왜 발생했냐라고 했을 때 빅뱅 직후 통합되어 있던 이러한 자연계의 기본적인 네 가지 힘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문제화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힘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일단은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이전에는요. 우주 지평선보다 작았다. 요게 포인트거든. 그래야지 얘네들이 정보 교환이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가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서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고 그 이후에는 우주의 지평선이 현재 우주의 크기다라고 했는데 우주 지평선보다도 크다. 커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더라라는 거야. 사실 진짠가? 이거는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에서 이제 모순이 없고 빅뱅 우주론에서에는 한계점이 있었던 거를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에 따른 우주의 크기 이렇게 나와있지? 말했다시피요. 1초라는 거 이거 꼭 체크. 1초 미만의 아주 빠른 시기에 급팽창을 했고 이 급팽창에 의해서 우주의 크기가 매우 작았는데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빅뱅 우주론과 같이 점점 팽창하는 이러한 기존 모형이랑 이제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의 비교 그것들을 보완하는 요 상황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팽창 속도가 광속, 빛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보완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우주 지평선과 같다 라고 했는데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따라서 기존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의 이 차이점을 이제 그림으로 모식도로 확인을 해보면 급팽창 이전과 이후 상황이거든? 우주의 지평선보다요.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지. 그리고 나서 급팽창을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우주의 지평선보다도 이렇게나 더 커졌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광속보다 빠르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될 수 있거든. 그때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광속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주 지평선 문제, 편평선 문제, 그리고 자기 홀극의 문제였던 요 빅뱅 우주론의 요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표에서 문제라고 표현한 요거는 사실상 빅뱅 우주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결이라고 얘기한 요거는 급팽창 우주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정상 우주론과의 비교도 나오지만 이렇게 보완하고 해결된 이런 부분도 묻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이렇게 관측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진 거야.
초기 우주 에너지 밀도가 균일했다는 요 의미가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하면 지평선 상의 크기가 이렇게 두 지점 사이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 커졌을 텐데 여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균일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냐 이거야. 그걸 우리가 정보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교환이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요 우주 배경 복사의 성질이 유사하고 균일했냐 이 얘기야. 따라서 우주 초기 에너지 밀도가 균일한 까닭을 설명 못했던 거를 정보 교환이 어려웠다 요 상황에 대한 반박을 못하고 끝났거든. 그런데 급팽창 이전에 너무 작았다 이거야. 크기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이때 서로 교환할 정보를 다 이미 했어. 그런 다음에 충분히 교환 후에 멀어진 거라서 그래서 각각이 다른 지점에서 방출한 복사 에너지도 에너지 밀도, 빛의 성질 이런 게 균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편평성 문제. 초기 우주는 물질 때문에 얘네들 서로 인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휘어질 수밖에 없다. 곡률은 절대로 0인 게 편편한 건데 0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말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자꾸자꾸 곡률이 0으로 평편하게 이렇게 관측이 돼. 그래서 왜 이렇게 0으로 편편하게 관측이 되느냐? 물질이 있어서 서로 인력 때문에 휘어지는 구조가 아니잖아. 이거에 대한 또 반박을 못한 거죠. 설명을 못한 거지.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급팽창했기 때문에 공간이 너가 생각한 지금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풍선 모형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놨거든요. 원래 이렇게 곡률인데 너가 생각한 이 크기보다 우주가 훨씬 크거든? 그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어때? 요 부분만 보면 요 개미가 지나가는 요 부분이 아주 편편해 보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곡률이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관측하는 이렇게 부분들을 보면 거의 편편해서 그 곡률이 관측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완한 거야. 따라서 급팽창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감지를 못하는 거지 곡률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미래의 우주 모델 이것들을 배울 건데 그때 마이너스 곡률이다, 0이다. 지금 현재 편편한 상황. 플러스의 곡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임계 밀도다, 평균 밀도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를 지금은 무슨 소린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서도 또 나올 거라서 먼저 표현은 해놨지만 아직은 마이너스 곡률을 가지면 팽창이고 플러스 곡률을 가지면 수축이구나 이런 것까지 연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면, 곡률이 0이다라는 표현은 평탄하구나 이렇게는 기억을 해두자. 뒤로 가서 추가적으로 알게 될 거고요. 인계밀도다라는 건 기준점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힘이 수축, 팽창 요렇게 평형을 이루어서 마치 별에서 정력학 평형처럼 이때 우주의 곡률이 임계밀도와 같으면 이때가 평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세 번째, 자기 홀극의 문제. 초기 우주 초기에 자기 홀극, 자석인데요. M만, S만 이렇게 홀, 하나라는 뜻이거든. 하나의 극만 가지는 이러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서 있다면서 그러면은 왜 발견이 이렇게 한 개도 안 됐냐 라는 거거든. 그래서 급팽창 이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요 급팽창했던 요 부분의 밀도 봐봐. 아주 컸지. 그런데 얘가 말 그대로 급팽창 엄청 커졌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을 조사해 봐도 발견될 확률이 거의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홀극의 밀도가 매우 감소한 거야. 너가 생각한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감소한 요 밀도상에서는 단위 면적당 찾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또 보완한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빅뱅 우주론과의 비교, 문제점과 해결책 측면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속 팽창 우주. 일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속 팽창 우주는요. 현재의 우주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해요. 빅뱅 이후에 우주가 꾸준히 팽창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가 됐어. 사실이 됐는데 우주 구성 물질은 모두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중력 영향을 서로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급팽창한 거는 알겠어. 그런데 그게 1초 미만이잖아? 그때 급팽창을 했고 그 이후에는 팽창 속도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한 것과 실제 관측된 사실에 매치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게 틀려서 왜 이러지? 다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알게 되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측부터 이해를 해보자. 물질들은 서로 땡길 거 아니야. 인력 작용으로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렇게 수축을 하진 않을까라고 더 과거에 생각을 했다면 수축에 대한 건 틀렸잖아. 그러니까 속도의 감소까지만 우리가 다시 좀 정정해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얘는요. 1A형 초신성이다 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적색 편의량 우리가 G라는 값으로 써왔던 이 적색 편의량과 겉보기 등급 스몰m 이것들로 관측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함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해내는 그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예측, 예상이 어긋났다라는 거야. 감속은커녕 지금 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1A형 초신성 이게 무언가 이거부터 들어가 보자. 1A형 초신성은요. 우리가 별의 진화에서 배웠던 그 초신성과는 달라요. 얘는 질량이 큰 별의 진화 단계로서 주계열성 그리고 초거성 그 이후에 초신성 폭발 단계의 그 초신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1A형의 초신성은요. 얘는 백색 외성이 폭발한 거야. 백색 외성에서 우리 폭발한다. 진화 단계에서는 언급을 안 했었거든? 그런데 백색 외성이요. 계속 수축하는 건 알고 있지. 수축을 할 때 얘네들이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 간단 말이지. 그래서 아주 밀도가 증가하는 요 상황인데요. 질량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중력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 한계치에 도달한 질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질량, 한계 질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한 그 최대 질량의 한계를요.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지? 태양의 질량의 1.4배다 이거야. 태양 질량의 1.4배 요때 한계 질량을 넘기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걸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빛이 그 질량에 해당하는 만큼 최대 밝기를 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방출하는 빛이 같다 이거야. 그 말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거리를 알아냅니다. 스르륵 수식이 좀 기억이 나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 수식을 이용해서요. 겉보기, 절대, 거리, 요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절대 등급이 모두 다 같다 이거야. 왜? 동일한 질량에서 동일하게 최대로 폭발했을 때 낼 수 있는 밝기가 결정이 되어 있다. 실제 밝기 같다. 요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1A형 초신성으로부터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일단은 첫 번째 편의량이 나오겠죠. 그 편의량 가지고 우리가 거리와 이제
절대 등급을 알고 있으니까 겉보기 등급 이제 요것들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무슨 말인지 살짝 감이 올랑말랑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밑에 그래프랑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할게요. 1A형 초신성을 1, 2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하는데 사실 요 세분화는요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참고 자료로 볼 거고 밝기를 먼저 예상했어.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는 감속을 예상했지. 또는 아주 양보해서 등속이라고 쳐도 얘네들이 지금 예상된 그 위치가 있단 말이야. 겉보기 밝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요. 등속으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 예상이야. 그렇지만 실제 관측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편이랑 구할 수 있다니까? 관측을 해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하고 호흡의 속도로 이렇게 예상한 1A형 초신성 밝기와 비교했더니 실제 더 어둡다. 체크. 어둡다는 건 뭐야? 우리가 실제 예상한 실제 밝기를 알고 있는데 걔보다도 어둡대.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있구나. 생각보다. 느리게 감속으로 팽창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지. 가속으로 팽창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1A형 추진성의 거리가 예상보다 더 멀리 있음을 알게 된 거고 G 편의량을 측정해서 관측해서 스펙트럼으로요. 가속 팽창 우주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신합니다. 먼 과거에는 그럼 어땠느냐? 먼 과거에는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작았대. 그래서 감속 팽창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울기. 급팽창하니까 기울기가 확 증가했다가 감속으로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속으로 팽창하는 이러한 우주의 모델을 우리가 속도 측면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이게 당연히 과정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한데요. 처음에 뭐 했다? 급팽창했다. 그러고 나서 감속으로 팽창을 했고 그러다가 여기 지금 먼 과거가 얘가 되겠죠? 감속으로 팽창을 하고 현재 다시 가속으로 팽창하더라. 그래서 요 기울기 측면으로 요 그림 연결합니다. 빅뱅이 터지는 요 시점으로부터요.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이렇게 감속하고 다시 증가하는 요 상황으로도 얘기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축을 바꿔놓은 거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서 배웠던 언급한 내용들을요. 정말 좀 단계를 밟아가 보자. 그래프랑 이제 설명이랑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G 값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했는지 감이 좀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호태 속도. 얘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요게 G 값이죠. 요 편의량과 빛의 속도를 가지고 요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요 G값을 관측해서요. 우리가 뭐 한다? 후퇴 속도를 구한다. 요거지. 그럼 두 번째, 후퇴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뭐를 이용할 거냐? HR이요. 요거 이제 구한 거잖아. 그치? 1번으로 대입을 하고 얘는 상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R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 거리가 구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겉보기 등급이 있단 말이지. 어둡게 보일 거야. 멀리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 그리고 요 절대 등급은 이거는 아는 값이다 이거야. 모두 같은 값이다 이거야. 그랬을 때 구한 R을 대입할 수 있고요. 요렇게 적용을 했더니 예상 먼저 갑니다. 예상은 어떻다? 감속 팽창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어두울 거야. 그러니까 등급이지 등급은 어떻다? 크다 이거야. 밝을수록 작죠. 그치? 그렇게 예상 등급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예상을 엎어버립니다. 실제 관측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이 예상값보다 관측을 했더니만
관측한 게 더 어둡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어둡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더 멀리 후퇴 있네, 멀리 있네, 멀리 있다. 멀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간 거지. 빠르게 팽창했다. 가속 팽창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거 이제 잘 상관관계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보시면 예상하는 등급 요게요. 더 겉보기 등급이 클 줄 알았는데 어라? 어떻게 됐다? 관측 등급이 더 크더라라는 거. 그걸 이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특정한 편의량지라는 특정한 곳을 그냥 하나 띡 찍어봤더니 예상 등급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정도 이렇게 예상된 게 실제 관측한 거보다 더 작잖아. 더 밝다 이거야. 그러니까 관측이 반대로 더 어둡다 이거야. 더 멀리 갔다. 연결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번에 딱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등속 팽창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지금 얘들아 현재. 근데 팽창은 과거로부터 해오지. 그래서 여기가 초기 우주가 됩니다. 그때부터 등속을 그냥 요 변화값을요 10이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10, 20, 30 이렇게 등속으로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모습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감속. 현재로 올수록 감속이 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감속 상황을요. 이렇게 현재 상황이 올 때 똑같이 10이라고 놨을 때 그 이전에는 10에서 30, 20. 그 이전에는 더 크든 이거는 둘째 문제고 현재로 왔을 때 속도가 줄었다. 감속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 그러면서 가속 팽창.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의 가속이잖아. 과거에는 어땠다? 등속이든 또 속도가 달라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이라는 수치를 그냥 맞춘 거예요. 과거에 5라는 속도가 더 작았는데 이렇게 가속이 됐다 이 표현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초기 우주의 속도랑 초창기 지금 등속이다, 감속이다, 가속이다 말하는 거는 현재의 속도다라는 거를 일단은 놓치면 안 되고 오케이? 이해됩니까? 따라서 요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그래프 연결이 좀 어렵냐면 요런 그래프가 이제 등장할 수 있어. 색이 안 바뀌네요. 보자. 어떠한 부분에 그래프랑 연결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요. 겉보기 등급 그리고 속도 가속 팽창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아주 겉보기 등급이 크지. 어둡다 이거야. 그리고 등속 중간 정도 그리고 이렇게 감속 이렇게 된 상황. 이 상황에서 특정 부분에서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속도 개념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감속 팽창이다라는 게 현재 감속이 된 거고 과거에 더 빨랐다. 요러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같은 그냥 특정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속도를 비교하면요. 감속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등속, 가속이 제일 느리다.
현재 가속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느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꼬아서 생각을 해줘야 돼서 이게 좀 오답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개념이다 라고 하는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인데요. 요것들이 이제 개념은 새롭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말한 1A형 초신성이 왜 이렇게 멀어졌는가 요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들어가 보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암흑물질이든 암흑에너지든 암흑이다 이렇게 붙인 건 잘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발견되는 것도 생각하게 된 것도 다 늦어졌어요. 뭐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건 우리가 성간물질들이라고 말해왔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통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보통물질은 눈에 잘 보이는 거야. 그리고 여러 장비로도 관찰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물질이 전체라고 믿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겠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보통물질이 매우 낮은 밀도로 이렇게 존재했어요. 성간물질이고 별과 행성들 이루고 있는 물질,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1%에 불과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낮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빈 텅텅 그러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흑 물질들이 그곳에도 꽉꽉 채워져 있더라라는 여러 관측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으나 빛도 방출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물질이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 중력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추정합니다. 얘는요. 이런 표현을 해요. 전자기적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물질과는 중력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지 전자기적,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통 물질들은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한다. 또는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보이니까.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암흑물질이 발견 시점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것들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케플러 운동이다, 케플러 회전이다. 현재 태양계의 운동이에요. 태양 질량 대부분은 다 태양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태양 중심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공전 속도가 느려지거든. 앞으로 이렇게 지구형인 애들, 얘네가 공전 속도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은하 전체도 적용해서 생각을 한 거야. 우린 사실 알고 있는 걸로 적용하는 게 일단은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관측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예상을 합니다. 케플러 운동, 너네도 뭐 똑같겠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요. 중심, 은하 중심에 얘네들 전체 질량 대부분이 중심에 모여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회전 속도는 중심에서 멀면 느려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선생님 말했다시피 예측과 실제 상황이 관측된 게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일치하지 않으면 왜 그런가 이것들을 얘기하는 단원이거든. 그래서 은하 중심에서 멀어졌거든. 그런데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더라.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정상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 가설. 그래서 질량에 의해서 속도가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안 보였는데 꽉꽉꽉꽉 채워져 있었구나. 이렇게 암흑물질이 존재함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으로 좀 추가 설명을 하면 케플러 운동은 이렇게 멀리 있을수록 공전 속도가 뚝뚝뚝뚝 떨어져. 태양으로부터 거리,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으로 인해서 중력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뒤로 갈수록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 요인이 작게 작용한 거를 증명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질 것을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떨어질 것을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더라. 이곳은 안 보였거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겠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 채워져 있구나. 이렇게 예측한 걸 번복하게 됩니다. 오케이?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의 이동 속도 요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은하들 이동 속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탈출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네들을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실제 관측 은하단이 묶여있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암흑물질이다. 얘네들을 이제 예상하게 됐고 얘네들이 은하단을 유지시켜줘서 얘네가 탈출하도록 하지 못하고 잘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증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다 라고 해서요. 외계인성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 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렌즈 현상처럼 빛을 굴절시켜서 우리가 관측하는 요 은하든 뭐 별이든 더더 밝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또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은하의 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나와있죠. 지구에서 관측을 하는데 중력원이 안 보였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은하가 이렇게 더 빛을 밝게 보여지도록 또는 그들의 상이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도록 K사의 모습이 대표 예시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 은하 회전 속도가 케플러 법칙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요. 전자기파로 감지할 수 없다. 암흑 물질의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 은하 전체 90%를 차지하는데 보통 물질보다 훨씬 많은데 안 보였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초신성 이미지다. 아까 K사 그리고 초신성 등등등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은하들이나 별들에 적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보이는 물질의 중력에 따른 굴절보다도 더 커서 더 밝게 예상보다 더 심하게 휘더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력을 가진 물질이 많다 이거야.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보시면 암흑물질의 후보 이렇게 나와있죠? 아직도 뭔지 모릅니다. 얘네들 전자기파를 상호작용하지 않고 전자기파 발생하지 않고 이러면서 중력 영향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암흑에너지인데요.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에서 중력과 반대로 미는 힘, 청력이다 이거야. 왜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통 물질, 선생님 좀 줄여서 보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물질과 안 보였던 암흑 물질, 암물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수축은 틀렸어. 팽창은 오케이이지만 계속해서 이게 느릴 것 같다 이거였는데 느린 것도 어때? 틀렸지 얘들아. 이 A형 초신성에 의해서 예상보다도 멀리 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보통 물질도 아니고 암흑물질까지 이렇게 보탬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의 속도가 이렇게나 빠른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흑에너지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래쪽 정의 보면 모든 물질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떠한 에너지가 없다면 얘네들은 수축하거나 팽창 속도가 감소해야 된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관측 결과 아니잖아. 가속 팽창하는 것이 일단은 실제 사실로 밝혀졌고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까지 해보면 70억 년 전 우주보다 15%나 빠른 속도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대요. 현재 우주 ING. 따라서 에너지라는 팽창하는 힘에 대한 우리가 추가적인 요소의 도입이 불가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다라는 거를 주장했던 시기가 있었거든. 그런데 우주상수를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은
똑같이 이상함을 감지하면서 주장했지만 수축한다 라는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수축하는 힘 요걸로 인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폐지가 됐었거든. 근데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볼 거야. 암흑에너지의 크기는 현재 우주 안에 있는 물질, 암흑물질 얘네보다도 훨씬 커서 얘네들의 파워를 이긴다라는 거야. 믿는 힘, 팽창하려는 게. 그래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상황들이 요소들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지.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라고 해서 빈 공간이 초기 우주에는 거의 없었지. 매우 작았잖아. 빈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에너지 요인이 더 역할이 커졌고 더 많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가속 팽창 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공간이 커졌을 때 더 파워, 더 힘이 세졌다라는 거고요. 중력, 암흑물질의 영향은 더더더더 그래서 감소되고 암흑에너지 영향이 더더더더 증가되는 현재의 우주를 설명합니다. 말했다시피 표준 모형과 암흑물질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잘 다뤄지는 개념은 아니다 보니 참고 자료로 일단은 보시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요 우주상수 얘기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뒤로 가서요. 이제 미래. 현재는 가속 팽창 오케이. 미래까지도 이제 연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표준 우주 모형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 우주 모형은 일단 급팽창 이론을 포함한 빅뱅 우주론 그리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모두 다 총망라한 최신의 우주 모형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사실들은 예상을 뒤엎은 게 많았지 그런 것들까지도 명확하고 잘 설명이 가능해서요. 현재까지는 얘를 믿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학기술은 더 발달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론들이 좀 수정되고 보완되고 또는 아예 뒤엎어질 수도 있지만 가변적이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잘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우주의 구성 성분 여기서부터도 또 기출이 많이 되는 포인트예요. 추신성 관측 이거나 플랑크 망원경 이것들로 우주 배경 보세 관측 결과 다 이렇게 포함을 해봤더니 암흑에너지 68.3% 대략적으로 70%이지만 자주 등장하니까 수치를 기억해 주는 게 좋고 암흑물질 보통 물질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대략 5% 보통 물질을 뺀 나머지 암흑 물질들 그래서 합쳐서 거의 우리가 30% 정도 조금 넘어서 70%가 조금 안 되는 요 비율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가려놓을 거야. A, B, C 이런 식으로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보이는 그런 것들 전자기파가 상호작용을 하는 건 얘네들 보통 물질 오케이? 묶어서 보통 물질이라고 써보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에너지 밀도에 대한 요 그래프가요 많이 등장하는데 얘랑 추가적인 거 하나 더 포함해서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에너지가요 복사가 우세했던 아주 초기 복사가 우세한 요 부분이죠. 그렇지만 바로 물질로 역전이 됩니다. 물질 우세되게 이렇게 교육이 더 급하고 완만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밀도가 이렇게 일정하더라. 에너지의 밀도인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냐? 모든 걸 이겨버리는 요 암흑 에너지 우세 단계,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는 현재 단계에 대한 상황이거든. 우주의 초기 단계가요. 복사가 우세했어. 그리고 물질이 우세했어. 시간의 요 우주의 크기가 나이, 시간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나서 암흑 에너지 우세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우주 팽창에 따른 밀도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요 밀도가 이렇게 감소해. 그래서 밀도 그래프를 하나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려보면 복사 요거는 초기 말고는 아주 초기 말고는 영향이 좀 미미해서 복사 요거를 좀 빼고 물질들로만 우리가 밀도 그래프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거 암흑 물질 더 적은 거 보통 물질 기울기를 잠시 조금만 더 있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정한 암흑 에너지. 그래서 얘가 암물, 보물 이런 상황에서 얘들의 물질들은 밀도가 감소한다는 거야. 왜냐? 시간이 흐를수록 또는 우주의 크기가 클수록 얘네들은요 팽창하는 우주지. 그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는 팽창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물질들은요. 암물이든 보물이든 물질들은 처음에 만들어진 요 수창기 때 거 그대로지. 그래서 밀도가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 암흑 에너지, 별표 암흑 에너지는요. 밀도가 일정한 거야. 그 양이 일정한 게 아니라 말했다시피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으로 환산했을 때 이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공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팽창하려는 힘이 계속 추가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에 질량이 일정하다 이렇게 오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오케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밀도가 일정한 거고 그러려면 부피 팽창이다라는 이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요 개념 대비 계속 생기는구나.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간이 커지면서 비율이 증가한다 라는 거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 우주의 팽창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계속 영향력이 커지고 계속 채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미래까지 얘기를 하면 수업이 좀 마무리될 건데요. 사실 선생님이 좀 먼저 언급을 하면 이거는 수업 내용도 조금 생소해서 낯설게 좀 받아들일 때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 적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좀 허블의 상수, 허블의 후퇴 속도, 그리고 편의량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계산 문제, 그리고 삼각비, 삼각함수 개념까지 이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금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론 마무리하고 문제는 또 문제대로 같이 잘 해결해 보자. 2번 우주의 미래 이렇게 나와있지. 우주의 밀도가 우주 팽창과 수축의 여부를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임계 밀도다라는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기준되는 밀도를 좀 알아야 되고요. 팽창하는 우주, 수축하는 우주, 그리고 팽창하지만 감속하느냐, 가속하느냐, 등속하느냐 또 달라지잖아. 그래서 특정한 값을 우리가 좀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주는 평편하다. 그래서 평탄 우주다. 이런 기준도 있고요. 우주가 팽창하다가 서서히 감속도 하고요. 지금 말했다시피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이 상황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한 거거든. 그런데 요거 조심.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 에너지가 없다고 가정한 채로 우주의 미래의 모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에너지 요인이 들어간 건 현재 가속 팽창한다 요거라서요. 일단 우주의 미래를 열린 평탄, 닫힌 우주로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안 맞잖아. 현재 우주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 팽창하는 요 우주를 이렇게 추가한 요 마지막 그림까지도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 모형은 일단은 우주의 밀도 값에 따라 공간의 공률을 결정하는데요. 밀도 변수라고 하는 요 오메가 요거를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하면서 간단한 이제 계산, 수치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임계 밀도, 선생님 이렇게 또는 밀도 C라고 임계점에 약자를 쓸 거고 우주의 평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우주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냥 평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주의 밀도 변수가 1보다 작다. 평탄 우주 1이다. 닫힌 우주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다 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주의 밀도 변수가 말했다시피 지금 이렇게 임계 밀도 대비 현재의 평균 밀도잖아. 그래서 임계 밀도 분모 기준 평균이 더 작다 이거야. 밀도가 크면은 수축하려고 닫히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는 1보다 작네 열리려고 한다. 그래서 돌려 말하면 평균 밀도보다 임계 밀도가 더 크다. 분모가 더 크다 이 얘기인 거야. 그거를 공률로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공률이다.
플러스 곡률인 건 정말로 공처럼 이렇게 모여지는, 닫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 표현을 합니다. 말의 안장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 곡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각의 합으로도 또 표현해. 180보다 작다. 그러니까 표현이 계속 달라지고 이 상황의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평탄 우주. 이거는 일단 체크를 꼭 해놔. 현재 우주예요. 선생님 현재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말할 때 속도 개념과 편편한 개념 요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거든. 그래서 평탄 우주다 라는 거고 곡률 빵. 그래서 내각의 합은 180이고요. 여기서 5개념이 생길 수 있는 거. 일단 임계와 평균 우주의 임계 밀도 평균 밀도가 같아. 1이야. 팽창 속도가 0으로 수렴한다. 요거 꼭 체크. 속도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탄한 거는 뭔가 그냥 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속도가 0이니까 등속. 열린 우주와 닫힌 우주의 이 중간 형태로서 계속 팽창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조심. 됩니까? 그리고 나서 닫힌 우주. 닫힌 우주는 말 그대로 얘를 플러스 곡률을 가지면서 닫는 거야. 우주를. 그래서 180합 0이 다시요. 내각의 합이 180도 이상이 되는 거고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 이겼다. 분자가 더 크다. 그래서 1보다 커진다. 요 개념. 됩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 느려집니다. 서로 당기다 보니까 그러다 팽창을 멈추고 수축을 하는 모델로 미래의 우주를 예측하긴 해요. 그래서 현재 가속 팽창하는 우주다.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은 미래 모델 얘네들은 에너지 없어. 근데 얘는 에너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 수식으로 조금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할 거야. 우선 공통점은 뭐냐? 모든 모델에서 공통점은요. 현재 은하 사이에 거리 개념이 들어가지? 그래서 현재의 요 접선, 우주의 크기가 같으면서 거리가 같으니까 요 접선, 속도도 같아. 오케이? 그래서 새 우주 플러스 가속 팽창, 우주 크기 같다. 그게 거리 R이잖아. 그리고 현재 속도 같다. 이거야. 팽창하는 속도. 그런데 점점 닫힐 것이냐, 그대로 팽창할 것이냐, 그런데 등속 속도를 좀 유지할 것이냐, 가속 팽창할 것이냐, 요것들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상황에서 차이점, 현재 상황에서의 차이점. 지금 요 시간 개념이죠. 현재까지 빅뱅이 폭발하고 현재까지 도달할 때 여기 나이 각각 모델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현재 가속 팽창이다 라고 하는 게 나이가 가장 많고요. 요거 뭐야? 닫혀있는 얘가 이렇게 나이가 제일 어린 우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여기는 그래서 살점은 우주의 나이. 문제화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요 개념이에요. 현재의 우주 팩트 가속 팽창. 그래서 에너지가 존재하고요. and 평탄.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좀 정리할 거예요. 수식으로 좀 정리하면요. 요거 중요합니다.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 평균 같다 이거야. 평탄 우주니까. 에너지가 없이 평탄할 수도 있고 지금 이씨 평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임계 대비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 요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암흑 에너지를요. 요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요게 1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분리하면은 임계밀도와 물질, 임계밀도와 에너지. 그래서 1이 돼서 얘가 약 70%였죠. 0.7. 얘가 물질은 암흑물질, 보통물질 합쳐서니까 이게 합쳐져서 1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요거는 현재의 우주를 선생님이 표현한 거고 현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없다고 가정하고 모델을 만든 거에서는 평탄 우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 에너지 없는 거야. 빵.
근데 평탄은 뭐야? 합이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 물질에 해당하는 요 요인이 다 전체 1.0을 차지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평탄한 미래의 모델, 미래의 우주 모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에너지 없으니까 비교, 인계, 물질. 근데 0.6 정도. 즉, 1보다 작게 나왔어. 그럼 무슨 우주를 뜻한다? 열린 우주를 뜻한다.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우주 팽창의 실제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빅뱅 우주론 평탄 우주 모형 관측 결과를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가속 팽창함이 추가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밀도를 차지하는 게 물질들 30%, 에너지 70%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 보여. 그래서 암흑 에너지. 그쵸? 그래서 요 그림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들도 매칭을 하면서 선생님이 언급을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급팽창을 1초 미만에 일으켰고 우주 탄생 이후에 약 38만 년 후에 그때 우주 배경 복사를 방출하게 됐고 방출 조심 약 3000 켈빈의 빛이었죠. 현재는 약 2.7 켈빈으로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관측과 방출, 관측과 예상 이런 것들을 계속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별과 은하가 약 6억 년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현재는 공간에 채워지는 암흑,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인해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치면요. 급팽창을 하고요. 감속 팽창을 하다가 가속 팽창을 하는 우주다. 됩니까? 문제 잘 적용해서요. 우리가 잘 해결해 봅시다. 고생 많았어요.